반갑습니다. 물리학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선생님 이름은 이준섭입니다. 수업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혹시 뭐 실험할 것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보여주도록 할게요. 첫 시간인데 일단 물리 수업 어떻게 나갈지 설명해 줄 거고요. 그리고 물리는 왜 배우는지 그리고 앞으로 평가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첫 번째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리라는 과목에 이렇게 개념이 생긴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다 자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됐었고 공부를 했어요. 현재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면 자연과학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선생님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연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목적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호기심에서 출발했는데 그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넘어올 수도 있을 거고요.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더 탐구하다 보니까 호기심이 더 생겨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 자연과학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겠죠.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굴러가던 공이 왜 멈출까라는 호기심이 예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시대에 유명했던 철학자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님 계시죠?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굴러가던 공이 멈추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모든 물체들은 모든 물체는 안정된 상태를 추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설명으로 자연의 대부분의 현상들이 설명되거든요. 자, 굴러가던 공은 굴러가다 보면 정지합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지 상태가 안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설명도 가능하네요. 내가 들고 있던 공을 위로 던지면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왜 그러냐? 바닥에 있는 상태가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론에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달 보면요, 달은 맨날 움직입니다. 멈추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스승님, 달은 왜 안 멈춥니까? 안정된 상태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상계의 움직임이 있고 천상계의 움직임이 있다. 지상계의 움직임은 요 안정된 상태를 추구하는 것에 해당되지만 천상계의 움직임은 완벽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설명같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이 설명으로 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뉴턴 선생님은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뉴턴 및 갈릴레오 갈릴레이 여러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자, 마찰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운동하는 물체들은 다른 것과 접촉해서 마찰이 적용하는데 이 마찰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굴러가던 공은 반대 방향으로 마찰을 받아서 정지하게 될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마찰을 받기 때문에 결국 이 공은 정지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걸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설명이 되거든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자동차. 앞으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죠. 근데 앞으로 출발할 때도 여기 설명이 가능해요. 자, 자동차 바퀴가 있는데요. 자동차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면요.
이 바퀴랑 바닥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동차 바퀴가 바닥면을 뒤로 밀어요. 그러면 뉴턴이 설명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바닥이 바퀴를 앞으로 밀게 됩니다. 이래서 자동차가 앞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설명된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물리 배우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자동차만 보더라도 마찰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자연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도 마찰을 이용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우리가 산이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산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산사태라고 부르죠. 이게 우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도로를 만들 때 산을 깎아서 만들게 되는데 이 경사도를 잘 조절해야 산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찰 계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 각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를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물리라는 과목을 이제 세부 과목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학 가면 역학, 전자기학, 화동광학, 현대물리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요. 여기 아래에 있는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자기장, 화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단원이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체의 운동이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물체가 어떤 것이 올라가 있을 때 두 물체 사이 힘을 주고받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역학과 에너지 단원에서 배울 거고요. 자, 전자기학은 전기랑 자기랑 두 개가 합쳐진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 물질과 전자기장에서 배울 거고요. 우리 파동 알죠? 파동이고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광학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여기에서 배울 거예요. 자, 여기 현대물리라고 있는데요. 현대물리에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고전물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현대물리는 한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시점, 대략 그쯤부터 해서 한 100년 정도, 지금 한 120년 되겠네요. 그 정도 사이에 발전된 물리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특수상대성 이론 있죠? 여기 부분, 질량과 에너지 있죠? 여기 부분이 현대물리에 해당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빛과 물질의 이중성도 현대물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우리 계약을 잘 해서 우리 열심히 수업을 나간다고 하면 아마 선생님 처음에는 여기를 한 1학기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우리 온라인 수업 진행하다 보면 좀 빠듯해서 조금 땡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가 1학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 평가도 하게 될 텐데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교 나왔을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념을 인포그래픽이라는 형태로 표현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학교 나왔을 때 따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되잖아요. 자, 요거는 지금 온라인 수업 때 진행된 내용 가지고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있다고 하면요. 수업 댓글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대답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좀 일찍 들었다라고 하면요. 수업 댓글 남겨놓으면 선생님이 원래 수업 시간에다가 댓글로 답을 달아줄 거고요. 만약에 좀 개인적인 질문이다 라고 하시면요. 비공개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도 열심히 수업하셔서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 잘 얻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칠게요. 안녕.